베타 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계수라는 거는요, 결국 내 개별 종목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시장에 대비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개별 주식의 변동률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빼고 그걸 추적 지수 변동률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요새 무위험 이자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개별 주식 변동률에서 추적 지수 변동률만 나눠도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추적 지수라는 거는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코스피 시장을 추적 지수로 둬야 될 거고요. 카카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를 추적 지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1일 때 시장을 완전히 추종하게 되는데, 자, 지수가 10% 올랐을 때 개별 주식도 10% 오르면 이 주식은 완전히 시장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코덱스 200 같은 친구들이 바로 이론적으로는 베타가 1이 됩니다. 즉 시장을 완전히 따라가는 게 되겠죠. 근데 베타가 1 이하일 때는요, 지수가 이렇게 크게 막 움직여도 이 친구는 작게 움직이죠. 그렇게 되니까 베타가 1이고요, 변동성이 낮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해요. 오르는 시장에서도 덜 오르고 내리는 시장에서도 덜 내리고, 이런 말이 되겠고요. 베타가 1 이상일 때는요, 이 친구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개별 주식은 크게 막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1 이상일 때는 신장보다 변동성이 높고 민감하죠. 그거를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고, 이 친구들은 베타가 1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이 업종별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특히 통신, 전기가스, 음식료, 보험, 운수창고, 유통 같은 업종은 대체적으로는 경기 방어주, 즉 베타가 1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베타가 거의 1에 수렴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새 이제 뜨는 거 전기전자, 기계해운, 조선해운, 항공 이런 친구들 많이 뜨죠. 왜 그럴까요? 베타가 1보다 높은 업종이에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해외 같은 경우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베타가 1보다 낮은 이런 업종인데, 한국은 특히 베타가 1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이트 진로. 경기가 안 좋으면 소주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강원랜드, 경기가 안 좋으면 도박을 많이 하러 갑니다. 뭐 리드코프,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베타가 0 이하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좀 긴 텀을 보고 봤을 때는 이것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요새 뜨는 뭐 박셀바이오 이런 친구들처럼 지수는 뭐 얼마 안 올랐는데 굉장히 크게 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타를 계산했을 때 1.4, 1.4, 막 3, 4 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분석을 하면 어 3, 4가 아니고 생각보다 그렇게 베타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베타 계수는 그렇게 안 높아요. 이게 딱 계산해 보면은 막 3, 4가 나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4 정도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계산 결과는 시간 개념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 계수에 따라서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상승장일 때 보이시죠? 상승장이에요. 지금 이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일 때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 경기 민감주들 많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도 좀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또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이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경기 민감주가 더 잘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경기 이 방어주는요, 오를 때도 덜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로 뚫고 갈 만큼 차이가 많이 나게 제가 그렸지만, 실질적 차이는 한 엄청나게 크게 난다. 경기 방어주와 경기 이 민감주가. 그리고 시장이 보합일 때는요, 어, 소- 경기 민감주는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겠지만, 얘도 떨어질 때 많이 적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나는 지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합장일 때는 경기 민감주나 경기 방어주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하락장일 때는 보시게 되면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적게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작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경기 민감주가 지금 경기 방어주보다 더 불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상승장일 때는 그럼 상승장일 때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요걸 사고, 네? 하락장일 때는 요걸 사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되겠죠. 즉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가 상승장일 때는 베타가 높은 주식을 사고 하락장일 때는 베타가 낮은 주식을 사면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략, 즉 베타 계수가 다른 종목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는 이런 전략을 바로 스마트 베타라고 합니다. 스마트 베타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상승할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하락할 때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요. 하락할 때 적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올라갈 때 적게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를 계산하는 아까 전에 요 시기에 따라서 이 시간과 시기, 즉 이게 상승장이었을 때 계산하는 베타와 하락장이었을 때 계산하는 베타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조를 하셔서 실제로 베타 값을 구했을 때 상승장에서 예를 들면 베타가 낮았다고 해서 하락장에서 베타가 똑같이 낮을 거다 이런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그러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이거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 해가지고 내가 계산해야 되냐 라고 하면 참고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네이버 금융을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가지고 종목 분석 탭을 누르시거나 안 그러면 여기 기업 실적 분석 더보기 란을 누르셔가지고 이 종목 분석 탭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52주 베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KG 동부제철이고요. 그럼 1.29 시장보다 민감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전체 베타 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하고 베타를 이렇게 곱해서 모두 싹 다 더하면 이 포트폴리오에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 곱하기 베타, 비중 곱하기 베타, 비중 곱하기 베타, 비중 곱하기 베타 해가지고 싹 더하면 내 베타가 나오고요. 요게 똑같아요. 주식의 개별 주식의 베타하고 똑같아요. 지금 1보다 낮으니까 내 포트폴리오는 경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구나 라는 거를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계산해 하셔가지고 내가 시장은 하락을 예상하는데 베타가 너무 높다 하면 종목을 조금 바꾸거나 비중을 바꿔서 포트폴리오를 경기 방어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상승한다고 생각할 때는 경기 민감주로 이렇게 베타를 바꿔서 그렇게 공격을 하시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스마트 베타 전략이 되겠죠. 자, 근데 이